기동 선생님 정말 닥터 프리즈너셨다고요? 제가 진짜 실제 모델이죠.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오늘은 진짜 닥터 프리즈너가 얘기하는 프리즈너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이제 외전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닥터 프리즈너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교도소 의사 이야기, 그리고 검찰청에서 형집행정지를 담당하는 의사 이야기. 제가 또 이 두 가지를 또 다 했죠. 제가 자문을 안 했는데, 사전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게 자문으로 했었어야죠. 드라마는 다 보셨어요? 다는 보진 못했고, 한 15화까지 지금 다 봤어요. 네. 저는 사실 의학 드라마 별로 안 봐요. 별로 재미가 없어갖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사실 뭐 다 드라마인데. 근데, 닥터 프리즈너는 보고 나서 3일 만에 계속 다 꾸준히 다 주파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되게 조사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특히 소환에서 쓰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어요? 이제 2009년도에 모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이제 의무실장을 역임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동안 공중보건사를 일하면서 형집행정지를 담당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진료가 주로였고,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제일 큰 부분이 형집행정지지만 그 밖에도 변사체 검시, 그 다음에 의무기록 검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사실 다른 친구들처럼 시골 보건지소에서 안빈 낙도의 삶, 경치 좋은 곳에서 좀 시간 될 때 텃밭도 키우고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추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도소로 배치가 됐었죠. 옆에 이제 같이 교도소 배치받았던 선생님 중 한 분이 담배 한 대를 딱 물으시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청송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하늘을 딱 보는데 슬픈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슬프게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중보건보다 좀 더 힘들어요. 교도소에서는 이제 재소자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뭐 술 먹고 어떻게 보면 싸움 못하고 사람한테 딱 때렸다 그러면은 벌금이 나오죠. 뭐 아니면 뭐 합의로 끝낼 수도 있고, 정말 좀 많이 다쳤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징역을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거친 분들도 많고, 보건이라든가 건강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있어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아이고, 대통령보다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왔소? 김상추이 또 얼마야 새끼들이 이 교도소 대가리가 박힌다는데 그 말이 맞는가 보. 119에 자리 안. 이제 순회 진료라고 해서 요일별로 사동을 정해서 이제 그 사동으로 직접 가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저 그리고 이제 보호해주는 교도관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한 분씩 보게 되는데요.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도관님이 보호를 해주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동 안이라는, 그리고 이제 재소자들이 다 밖에 어떻게 보면 진료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나와 있다는 부분,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뭐 교도관님도 인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아파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위협적인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의무관에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약 처방을 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진통제라든가 마약성 진통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단호하게 거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우발적인 행동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마를 보시면 사이코패스 환자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소에서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CRPT라는 경비교도대, 어떻게 보면 좀 몸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제 무술도 하신 이런 분들이 저보다 몸이 더 작은 분이었는데 양극성 장애 환자였던 그분이 조증이 왔는데 3명이 달라붙었는데, 이렇게 등치 큰 분들 3명이 달라붙었는데 한 번 몸을 탁 쓰니까 그 CRPT 교도관님이 밀리더라고요. 제압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사실 무섭죠. 진료 도중에 분명히 우발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셨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보다시피 환자 치료 중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교도소 안에서는 안정제 같은 아티반 같은 거 당연히 있었고요. 인슐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혈압약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좋은 혈압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 처치실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찢어진 상처를 봉합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CT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근데 피검사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1차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뭐 하는 거야 지금? 긴장성 기움. 부러진 갈비뼈가 한쪽 폐를 찔렀다. 기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체스트 튜브를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어렵고요. 사실 근데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기흉이 있다고 하면은 니들 소라코톰이라고 부르는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갑자기 펜 딱 부러뜨려서 막 가슴에 박잖아요. 저희 뭐 다행히 그렇게 하진 않지만 주사 바늘 같은 경우는 이쪽 그 가슴 쪽에 꽂아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병원을 이송하면 그 병원에서 이제 체스트 튜브를 넣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죠. 니들 소라코토미는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많이 해봤었고 교도소 안에서는 다행히 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드라마다 보니까 좀 액티브하게 하려고 이렇게 뭐 가슴에다 막 꽂지만 이렇게 뭐 프로시저를 할 때 이렇게 막 꽂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툭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소독도 소독도 다 하고, 왜냐면은 소독 안 하고 이제 밖에서 안으로 바늘이 들어갈 경우에는 균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면서 폐 안에 어떻게 보면 농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독을 하고 저희가 바늘로 찌르게 됩니다. 드라마니까. 네, 드라마니까요. 네, 더블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외과 계열이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다시 응급의학과를 수련을 받게 되면은 예전에 3년차로 들어와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더블보드를 하는 것 자체는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보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욕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좀 다시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성 과장님 후임 의료과장 자리 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도소장님이 이제 우리끼리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있는 제일 수장이죠. 교도소장님들이 뭐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2년에 한 번씩 보통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일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의료과장님, 보안과장님들인데 소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보안과, 의료과에 있어서 사실은 보안과에 어떻게 무게중심을 더 두고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죠. 조직의 특성상.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의무과장님의 의견이 사실은 꽤 많이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같은 걸 낼 수 있죠. 네, 의무과장님 선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뭐 형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를 아마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은 그 형 집행 정지 결과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검찰에서 판단하죠. 이제 제가 공중보건사였을 때 저와 검사님이 그리고 수사관님 이 세 분이서 같이 출동을 해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는 서울구치소가 관할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는 서서울구치소로 나오지만 서서울교도소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서울구치소에 주로 나갔었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까지도 형집행정지를 위해서 출장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임검이라고도 나오죠. 네,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우리 사회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이제 형을 살기 싫어서 교도소에서의 수감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오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를 할 때 서울, 대구, 수원, 부산 이 4군데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사들은 다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 실제로 교도소 근무를 해왔다 보니까 이 재소자가 이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사실 그거는 더 잘 알아요. 어떤 권위 있는 교수님보다도 더 잘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공중보건 의사들과 검사님이 이제 서로 이 팀이 상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사실 검사님이 하게 돼요. 다만 뭐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의무과장님이 뭐 없는 병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해볼 수는 있죠. 해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의료과 시스템에서 그게 그렇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 집행정지 받으려고 온갖 의사를 다 동원했어도 판코니 빈혈증 같은 병을 찾아낸 건 자기가 처음이야. 사이즈 보니까 푼돈원에서 시작한 건 아닐 테고. 원하는 게 뭐야? 의대 교수? 아니면 학장? 말해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도 형집행정지를 처음에 그 당시에 처음에 형집행정지를 받게 되면은 뭐 성공보수 1억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형집행정지 연장이 될 때마다 뭐 5천씩 뭐 받는다, 뭐 3천씩 받는다. 의사가요? 뭐 변호사겠죠. 어쨌든 뭐 팀이 있을 거고. 팀. 네.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들은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형 빨리 살고 말자 그럴 수도 있지만 밖에서 생활할 때 본인이 벌 수 있는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이제 1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돈들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분들 신청을 하죠.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집행정지 담당 공주보건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뭐 형집행정지를 만들어달라는 아니고 그냥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뭐 컨설팅이라든가 컨설팅 이 말도 좀 이상한데 이제 보고서 이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이런 뭐 신청 문서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봐준다든지 뭐 이 정도면 형집행정지가 가능하겠냐는지 뭐 이 정도에 대해서 사실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인턴을 지원을 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그런 쪽 일을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제 의사로서의 분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다시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지금 여기 태강병원 VIP 병실에 계신 김남진 의원과 송 회장님 제 작품인 건 우리 병원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없던 병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네, 본 적 있죠. 네. 정말 9시 뉴스를 화려하게 뭐 장식하셨던 첫 화면부터 나오셨던 분들도 다 봤었고요. 네. 딱 이야기하면 이름 알 그런 분들 나오고. 그럼 얘기하면 바로 이제 아는 분들 다 있죠. 네.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S병원에 그 초 VVIP들만 있는 1인실 병실에서 형집행정지 연장을 위해서 뭐 찾아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수 써가지고 좀 더 막 입고 싶어하고 이런 거였어요?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건강이 좀 안 좋긴 했었고요. 네. 실제로 안 좋아서. 실제로 뭐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고 뭐 실제로 심혈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뭐 시술도 받았던 적도 있었고. 하긴 이제 회장님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실제로 뭐 안 좋아서 하는 경우들은 꽤 있기는 하겠네요. 네, 있었죠.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정말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뭐 회장님 중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 죽어가서 나 힘들고 다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 형집행정지 사항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 형집행정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뭐 정말 우리 굴지에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지 못하셨어요. 형집행정지 기준이 그러면은 당장 뭘 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에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죠.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 아니면 뭐 정말 뭐 암 환자여갖고 뭐 항암이 필요한 환자. 근데 사실 뭐 항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형집행정지를 해주는데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애매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항암을 받고 나서 뭐 다시 소로 온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